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자료입니다. 불교 심리학 사전이요. 보이시나요? 불교 심리학 사전 144페이지인데요. 그동안 이제 원격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선 이렇게라도 계속 원격 강의는 아니지만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썸머리처럼 수업에 만나서는 신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증상을 뵙고 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선은 이 유튜브로 드리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의 질과 속도를 좀 내고요.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채워나갈까 합니다. 144페이지에 사식, 4개의 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라니까 우선 마음이 좋죠? 예, 음식을 보면 링크를 보면요. 연기, 12연기 이제 했었고요. 업의 앞부분 말씀드렸죠. 오온도 했었고요. 식염상, 알아차림 이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좀 그냥 이렇게 다 들은 바들이 있으시니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있어요. 신체 감각, 감각, 인지, 지각, 기억, 감각 차단, 대상 관계론 이게 감각, 지각, 인지도 첫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의 원어인 아하라, AHARA는 아하라는 음식, 자양분, 섭취 등의 의미를 가진다. 사식, 4개의 음식은 목숨을 지탱하는 데 4가지 영양소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배경에는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많은 것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면서 살아가는 생명 현상으로 우리 존재를 관찰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한다. 이거는 먹는다는 거는 자연에서 가져오는 거고 내가 자연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아가게끔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걸 다시 내보낸다. 결국은 소통과 교류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의 자양분 첫 번째입니다. 전통적으로 단식으로 번역되는 이유는 음식의 자양분을 음식의 자양분 이러면 영양분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단식이라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한 입 크기의 공 모양으로 둥글게 뭉쳐 먹었기 때문이다. 음식으로서의 자양분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궁금한 분들은 이 단식에 대해서 찾아보셨을 텐데 이게 끊을 단자의 단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음식의 자양분이라서 막 섭취한다의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 단자를 찾아보면 왜 여기서 공 모양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보면 이게 단자가 구분, 부분, 갈림, 조각, 단편 그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아마 이거 한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단식할 때 쓰는 그 끊을 단의 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둥글게 조각돼서 단편적으로 먹었던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자양분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기호품과 약품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호품과 약품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게 그 계율에도 다 나오죠. 먹을 것을 약으로 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걸식을 해야 되는데 걸식을 하되 집 앞에 9번 가서 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 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약으로 보는 오관계의 4번째 계송 먹을 것을 좋은 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이 신체의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라 라는 사상도 이것과 통한다. 그래서 음식의 자양분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냥 뭐 영양분을 몇 대 영양소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접촉의 자양분을 보면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의 빛, 귀로 들어오는 청각 정보에서 공기의 진동,
코로 들어오는 후각 정보에서 공기 중에 화학 물질, 혀로 들어오는 미각 정보에서 음식물 중에 화학 물질, 피부와 점막에서 느껴지는 접촉 정보에서 대상물들이 각각의 감각기관에 접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접촉의 자양분은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색수상행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는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눈으로 접촉하고 손으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으로 접촉한다 때문에 색수상행식도 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안의 점막과 근막 또는 세포 내의 이온 물질들에 의한 미세한 파동 정보와 접촉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접촉이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은 감각 차단 실험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거는 뭐 뇌과학부터 인지과학에서 이제 서서히 막 밝히고 있잖아요. 진심 어린 손길과 포옹에 의한 접촉은 아이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접촉은 12연기 6번째 고리이며, 그러니까 12연기 다시 보시면요. 접촉을 매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연기의 이해로 이어진다. 그 12연기 앞쪽에 있죠. 10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에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하면은 유깁에 이제 눈, 코, 귀, 혀, 신체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접촉해서 빠싸 나오잖아요. 그래서 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촉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한문도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 빠싸 아하라 옆에 보면은 촉식이라고 한문으로 또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촉이 6번째 고리다. 그 전에 유깁이 들어가게 되고 접촉 다음에 느낌이 온다. 근데 이걸 꼭 순서로 보기보다는 수행과 연결해서 상황에 맞춰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의도의 자양분으로 갑니다. 만호에 대해서는 요가적으로 많이 보기도 하죠. 예, 만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사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음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지도 그 이후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마음은 생각을 먹고서 활동을 계속한다. 마음은 생각을 먹고 계속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마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자리, 심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마음 자리 자체는 아주 깨끗한데 거기 마음 자리에 무엇이 붙느냐, 생각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걸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그 동불 학회지에 내드렸던 그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잘 되지만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면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불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는 이 의도의 자양분에 대해서는 그 학회지에 말씀드린 내용 이거를 그 캡처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이 클래스에 아직도 올려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에도 올려 있고 쪽지 이메일로도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대응과 심신 상태에 다른 영향을 준다. 현대 긍정심리학과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 원래 자리는 신성하고 불성이 가득하다. 근데 거기에 어떤 생각,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페이퍼 8장을 쓸 때 거의 56권인가 7권인가 뭐 60권 좀 안 되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다 넣어서 본 거거든요. 논문 쓰는 분들은 좀 그걸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자양분 비나나 아하라 나와요. 이거는 식에 해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식은 인식작용이 발생할 때 사용되는 기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 이게 그래서 그 기억, 그 씨앗,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아주 복잡 다단해서 유식학에서 특히 많이 다루는데요. 이 기억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괴로운 부분을 없앨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기억을 못하게 되면 발전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다리미가 뜨거운데 손을 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되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람들 없는 데서 뒤에 막 신나게 혼자 막 떠들었는데
나중에 내 뒤통수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그 비밀이야 하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전해져서 그 사람과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지만 나중에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억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그리고 기억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필요 없는 거는 빨리 기억해서 지우고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혼이라고 불리는 것도 현재 우리의 느낌, 인지, 행동 과정에 배경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 기억 정보의 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하나의 인지 과정 가운데 과거의 기억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마음이 무엇을 소재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가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의 자양분,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이제 접촉. 이거는 그 범죄자들, 범죄 심리에서 봤을 때, 이것도 수업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그 범죄자들은, 성범죄자들은 보통 그 포르노 영화를 많이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먹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철학자도 있죠. 그래서 이 접촉의 자양분은 내가 관심이 있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이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먹고 있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의도의 자양분은 음식의 자양분과 접촉의 자양분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나의 인생의 그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본에는 식이 있다. 그래서 의식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죠. 식이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식이 있으니까 이 감각을 움직이게 되고, 식이 있으니까 의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비나나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보고, 이 식의 자양분이 되는, 그러니까 내 의식을 만드는 그 근본에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에서부터 의도부터 접촉, 음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음식, 접촉, 의도, 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의도, 식, 접촉, 이게 이제 이렇게 뒤섞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서 상관없이 똑같이 다 1번이 아닌가 싶어요. 다 중요하죠. 음식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접촉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의도를 가질 수도 없고 그때 식은 없잖아요. 근데 또 접촉이 없다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지 않고 경험이 없는데 의도가 생길 수는 또 없죠. 그러면은 접촉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학습 또한 굉장히 이렇게 부족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식이 아주 밑바탕으로 깔려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식도요. 음식을 잘 못 먹고 접촉하지 않고 의도된 자양분이 없을 경우에 식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마감했는데 식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보면 그 또한 또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부처님이 그건 어리석다고 얘기한 이유와도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한 거는 단정 짓기 어렵고요. 이 사식에 대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한 장으로 나와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이건 아주 깊고 폭이 넓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래서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마치 12연기를 단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